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조형빈 배우님부터 순서대로 관객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너무 크다. 안녕하세요. 원고를 의인화한 유일한 인물 K 역을 맡은 조형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육성으로 인사드립니다. 저 뮤직그룹에서 78세 노역을 맡은 밀프라는 차지연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호프의 작가 강남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호프의 음악을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기쁜, 엄청 떨고 있는 작곡가 김혜원입니다. 네, 우리 작가님과 작곡가님, 그리고 마이크가 필요 없으신 두 분, 두 배우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토크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공연 정보를 좀 찾아보니까 많은 관객분들이 손수건이 필요하다, 아니다, 거의 수건이 필요한 작품이다, 이런 후기들이 많았는데요. 아무래도 정말 감성을 자극하는 뮤지컬이기도 하고 더욱이 실화를 모티브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로운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질문들을 이제 해볼 텐데 강남 작가님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실화를 모티브로 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이 작품을 처음에 선택하게 된, 이 소재를 찾게 된 이유가 있었나요? 처음에 김영하 작가님의 책 읽는 시간이라는 팟캐스트에서 이 얘기를 접하게 되었어요. 짧게 말씀을 드리면 카프카 작가에게 변신이라든지 단편을 발간했던 카프카라는 작가에게 막스 브로트라는 친구가 있었고, 이 친구는 80여 권의 책을 출판했을 정도로 당시에 유명한 작가였는데 카프카를 굉장히 이제 동경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41살의 카프카가 죽으면서 남은 자신의 원고들을 모두 불태워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친구한테? 네, 친구에게요. 근데 그때 불태우지 않고 저희가 출판으로 만나고 있는 소송이라든지 성이라든지 아메리카 같은 작품들을 발간하고 이후에 남은 원고는 자신의 비서였던 에스더 호프에게 남겨주고 죽게 돼요. 그 후에 에스더 호프와 그의 딸 에바 호프까지 이 원고를 가지고 이스라엘 도서관과 이제 소송을 30년은 넘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였어요. 근데 여기서 되게 흥미로웠던 거는 3권이고 나머지는 단편 작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친구, 카프카의 친구였던 브론트가 이 원고들을 태워달라는 유언을 지키지 않은 바람에 사실 지금 저희 독자들이 그 작품들을 만나보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은 이 실화를 모티브로 만들기 위해서 강남 작가님이 스토리 구상을 하시고 이 김혜원 작곡가님한테 같이 하자 이렇게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2억 정도의 원고의 일부를 팔았다, 경매에 팔았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처음에는 돈 때문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도 이 원고를 더 높은 로열티를 위해서 팔지 않는 게 아니라 지키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는 변호사비를 댈 수도 없을 정도로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한 소송을 계속 이어나가고 결혼도 하지 않고 자녀를 두지도 않고 평생 원고를 지키고 또 어떤 기자분에게는 이게 나에게 남은 전부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이거는 어쩌면은 행복했던 과거에 대한 기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기사로만 만났던 에바 호프에 대한 저의 생각이지 그분의 인생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왜 원고를 지켰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저희 작품 안에서 저희만의 해석으로 이렇게 했을 뿐이지 그분들이 왜 지켰는지는 저도 아직은 모르겠는 것 같아요. 정말 그분이 원고를 지킨 30년의 세월이 좋든 나쁘든 정말 이 원고가 그 사람의 인생을 정말 만들었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저희가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뮤지컬 호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두 배우분들은 쇼케이스 공연부터 계속 함께 해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차지연 배우님 먼저 대본을 접했을 때 첫 느낌, 그리고 왜 이 극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셨는지. 작년 3월이나 아니면 1년 전쯤일 것 같아요. 지금으로부터 1년 전쯤.
전에 우연히 이 호프의 제작사인 R&D웍스라는 회사의 그 대표님한테 그냥 지나가면서 이렇게 툭 주시더라고요. 원고를요? 정말 원고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좋은 작품인 것 같아서 저희가 준비를 해볼까 하는데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부담 없이. 그래서 정말 부담 없이 읽었다가 저는 지금 이 장소가 되게 낯설게 제가 책을 그렇게 많이 읽는 사람이 아니라서 되게 부끄러운데요. 대본도 사실은 힘들게 읽거든요. 이게 아이고 이렇게 책 글자를 잘 못 읽고 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한 30분도 안 돼서 그걸 후쭉 다 읽고 또 읽고 또 읽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내 거짓말이 아니라 처음이었어요. 작품의 대본을 이렇게 후루룩 해서 또 읽고 또 읽고 계속해서 읽어보고 그런데 읽을 때마다 계속해서 다른 울림이 있고 이유 없이 자꾸 눈물이 나고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원고를 지키는 사람도 아닌데 계속해서 뭔가 마음이 아리하고 이상하고 뭘까 바로 전화를 드렸어요. 뭐가 돼도 하겠다. 그래도 맡겨봐 주시면 영광이겠다. 네, 참여할 수 있는데 제가 큰 진짜 의미를 두겠다. 정말 그래서 그리고 사실 요즘은 너무 사실 시대가 급변하고 있고 흐름이나 유행도 너무 순식간에 변화되어 가고 있고 사실 수많은 정보들이 갑자기 수면 위로 올라갔다가 또 갑자기 다 사라지는 엄청난 변화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사실 뮤지컬도 그 흐름을 타는 것인지 무엇인지 정말 뭐랄까 화려하고 스펙타클하고 막 엄청난 색깔의 작품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요즘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물론 그런 작품들도 너무 소중하고 귀하지만 그런 뭐랄까요 막 잘 차려지고 멋지고 화려한 썰 속에 아주 순수하고 보석 같고 정말 맑은 아이가 지금 때묻지 않게 태어난 느낌이어서 제가 힘이 닿는 데까지 이 아이를 지켜주고 싶다는 곁에서 함께하고 싶다는 느낌이 너무 강해서 무조건 하겠습니다 라고 시켜만 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라고 하고 어떻게 이렇게 감사하게도 계속 참여를 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하실 줄 알고 이렇게 대표님이 슬쩍 이용을 하신 거예요? 굉장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꼭 해줘 이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슬쩍 운명처럼 그렇습니다. 작품이 다가오신 것 네. 같아요. 그러면 우리 조혁균 배우님의 답변도 들어봐야 되는데 이 대본 접하셨을 때 느낌 어떠셨어요? 저는 마찬가지로 이제 지연 누나는 이제 그냥 슬며시 대본을 주셨지만은 저는 직접적으로 해주시더라고요. 대본을 처음 읽었을 때 아마 지연 누나랑 이제 똑같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도 이제 뭐 책을 그렇게 많이 읽는 편도 아니고 이제 대본을 봐도 이제 어떤 배우들은 이거 정말 드라마가 좋다 아니다 이런 걸 딱 판가름을 잘할 수 있는 배우라고 하면 저는 사실 정반대의 배우라서 대본을 읽었을 때 그냥 뭔지 모르게 먹먹하더라고요. 네, 먹먹하고 그 호프라는 캐릭터의 어떤 인생 자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라는 의문이 많이 들면서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제 마음 한구석에 약간 그런 호프가 갖고 있던 어떤 성향의 이면이 조금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대본을 저도 지연 누나처럼 계속 읽었어요. 계속 읽혀 나가더라고요. 이렇게 그때는 이제 창작산실에서 이제 처음 대본을 받아서 그게 30분짜리였지만은 30분짜리였는데 진짜 읽는데 한 10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정말 드라마가 훅훅 지나가고 그리고 이게 첫 번째로 제일 와닿았던 거는 실화를 모티브로 했다는 거. 그 점에 대해서 다 읽고 나서도 이제 계속 물어봤어요. 이거 진짜 실화냐고. 실제로 이런 일이 네네네.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창작산실 작년 4월이었죠. 4월에 창작산실을 하고 나서 실제로 이제 그 실존하셨던 분이 그해 이제 8월, 9월에 이제 세상을 떠나셨어요. 네, 창작산실 할 때까지는 이렇게 살아 계시다가 그러면서 이제 이게 창작산실에서 선정이 되면서 뭔지 모를 이 공연은 정말
공공에서 제가 사명감을 갖고 네. 근데 뭔가 공연으로 정말 열심히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어쨌든 좋은 기회가 와가지고 저도 이제 지금 누나 마찬가지로 진짜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정말 원고를 봤을 때 너무 화려하고 너무 신나고 이런 감정보다는 먹먹함 그리고 지켜주고 싶은 마음, 마음의 울림, 끌림 이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느끼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조영균 배우가 맡은 K라는 역할이 의인화된 인물이잖아요. 제가 배우면은 이거 너무 힘들 것 같거든요. 이 의인화된 캐릭터 K를 만들면서 작가님은 어떤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셨나요? 처음에 이제 그 호프라는 인물한테 그러니까 변화하기 직전에 발걸음을 떼고 있는 호프라는 인물한테 응원해주고 싶었어요. 육성으로. 네, 충분했다고 이런 응원을 해주고 싶었는데 사람이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사실 되게 무례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 인생을 남이 네, 다 모르니까. 그래서 뭐라 그러지? 그 사람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봐왔고 그 사람과 같은 처지에 있었던 존재라면 그런 얘기를 해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원고밖에 남지 않아가지고 원고를 의인화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뭐라 그러지? 원고는 모든 사람의 욕망의 대상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베르트에게는 친구의 재능일 수도 있고 엄마에게는 돌아가고 싶은 과거일 수도 있고 그런데 호프에게는 자기 자신이 아닌 것일 거라고 생각을 네.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구체화된 외형으로 나타나진 않지만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날 텐데 그렇다면 지금 내가 아닌 것의 형태는 어떤 걸까라고 네. 생각을 했을 때 늙은 여자이기 때문에 젊은 남성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남성의 네. 역할이 된 것 같아요. 네, 지금 작품을 미리 보신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고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원고를 어떻게 표현했지? 뭐 무슨 옷을 입고 나온 거며 어떻게 연기를 했을까 상상이 안 가실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배우님께 내가 맡은 캐릭터가 원고다라고 처음에 알았을 때 좀 네. 어렵게 느끼시지 않았나요? 어려웠죠. 내가 네. 원고야. 네. 일단 엄청 어려웠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한동안 이제 그 뮤지컬 공연을 하면서 한동안 사람 역할을 한 적이 없어요. 네. 그동안 뭐 어떤 역할을 주로 뭐 외계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금 하고 있는 작품의 원고라든지 뭐 원고라든지 네. 어떤 선함이라든지 이제 되게 추상적인 역할들을 많이 하긴 추상 했는데 전문 배우이시고 아니요, 전문 배우는 아닙니다. 예. 근데 이제 원고라는 캐릭터를 처음 접했을 때, 네. 일단 모든 캐릭터가 마찬가지로 이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에 대한 일단 고민이 첫 번째로 오는데, 그렇죠. 네. 원고를 표현해야 된다. 좀 많이 난감했습니다. 네, 진짜요. 원고는 뭐 어떻게 걸어다니까 네네네. 그것부터 시작해서 종인데, 네. 저 그래서 이제 연습할 때도 진짜 뭐 별거 다 많이 시도해봤어요. 네. 사람 지나갈 때 이렇게 펄럭거린다든지. 예. 근데 이게 대본을 처음 봤을 때도 원고를 의인화한 캐릭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떤 정말 물질적인 어떤 종이나 이런 걸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이게 원고라는 게 아까 작가님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모두의 욕망이자 네. 그리고 이제 호프의 어떤 솔직한 이면을 보여줄 수 있는 대변인 같은 네. 존재. 네, 그래서 호프가 생각하는 K의 존재와 그리고 K가 생각하고 있는 호프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많이 연습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호프의 자아라고 생각을 하면서 많이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캐릭터들이나 다른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정말 혼자 열심히 캐릭터 공부를 하고 네. 의논하면서 작업을 하지만은 이번 호프 같은 경우에는 호프의 입장을 네. 많이
물어봤어요. 호프에게 원고가 어떤 의미인지도 되게 중요한. 네네. 그리고 중간중간 저희가 이제 재판, 네. 스포긴 하지만 이제 재판 장면을 위주로 이제 드라마가 쭉 이어가는데 저희가 계속 퇴장이 없어요. 계속. 네네네. 한 번 등장하는 순간부터 퇴장이 한 번도 없는데 그때 이제 호프가 사람들한테 하는 말. 네. 하지만 호프 스스로 네. 하고 싶은 말이 완전 다를 수 있잖아요. 네. 그 다른 말을 대변해주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이제 연습을 해서 옷이 공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우아합니다. 옷은 원고지입니다. 원고지는 이제 바탕으로 네, 네. 한 거긴 한데 어떤 행동이나 어, 어떤 말투나 이제 어떤 시선이나 어떤 저희가 앉아있는 포지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사람인데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정말 어려웠을 것 같고 어떻게 네. 표현해내셨는지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원고가 모두의 욕망이기도 하고 또 호프의 자아이기도 하고 호프의 정말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대변하는 존재인 것 같기도 한데 겉으로는 정말 강하고 집념이 있는 이런 호프 그리고 원고이지만 또 사람의 감정과 자아를 연기하는 K 두 분 다 정말 고생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그 안에서 정말 많은 보람과 기쁨을 느끼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차지연 배우님은 이 뮤지컬 호프를 하시면서 호프만의 매력은 뭐다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너무 말하고 싶었어요, 이 부분. 네. 너무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합니다. 저는 2006년 데뷔 이후에 이렇게 당당하고 확신에 차서 말씀드린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자신할게요, 여러분. 왜냐면 저의 문제가 아니라 이 작품은, 지금도 생각하면 되게 울컥하는데요. 왜 그런지 참,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하는 사람인데도 왜 이 작품이 내 가슴을 이렇게 치일까, 계속해서 때릴까는 저도 하면서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이가 어린 좀 젊은 층의 여러분들이 보셔도 아니면 엄마와 아빠와 함께 아니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그 누구와 보셔도 대화가 되고 소통하고 나누고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유일한 작품이라고 저는 네. 감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 나이 또래, 제 나이 또래 아니면 저보다 좀 젊으신 요즘 좀 유행이던데 인싸 이런 인사들이 봐도 그런 이렇게 막 소통을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뭐 중고등학생분들 다 상관이 없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오히려 굉장히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아주 뭐랄까 따뜻한 충격의 시간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의 엄마, 나의 아빠 그냥 소소하게 지나쳤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굉장히 깊게 생각해보고 돌이켜볼 수 있는 굉장히 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누구보다 이제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가장 소중하고 더 아끼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어르신들께는 엄청 큰 위로가 되실 것 같아요. 이 작품이 나 열심히 잘 살아왔구나. 내가 그렇게 못난 게 아니었구나. 내가 그렇게 부족했던 게 아니었구나. 저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노래하고 연기하는 직업을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지만 사실 굉장히 많이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고 좀 힘들어할 때가 많은데 이 작품을 하면서 유일하게 정말 많이 위로받았어요. 이 작품을 하면서 오히려 이 속에 지금 제가 연기하고 있는 호프가 나인지 내가 호프인지 모를 만큼 K에게 위로받고 사람들에게 위로받고 치유받고 저는 자신합니다. 여러분 물론 그거 공연장까지 찾아와 주시는 그 시간과 에너지와 그 마음들이 얼마나 귀하고 고된 일이신지는 제가 알아요. 저도 해봤기 때문에. 근데 그 귀한 시간 단 한 번이라도 허락해 주신다면 따뜻한 기억으로 평생 남을 수 있는 기억으로 만들어드릴 수 있도록 매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임하겠습니다. 그런 게 호프만의 매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많은 제작 발표회나 이런 걸 저도 했지만 이렇게 진심으로 호소하시는 작품이 정말 처음 본 것 같아요. 저희 호소해요. 정말 저도 이거 정말 봐야겠구나 생각이 드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호프의 매력, 정말 남녀노소 어떤 분들, 인싸든 아싸든 누구나 내 마음속에 정말 강렬한 질문과 감동,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작품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배우분들 그리고 작가, 작곡가님들 우리 뮤지컬 호프의 후기들 좀 찾아보시나요? 작곡가님 좀 찾아보셨나요? 엄청 열심히. 당연한 거죠. 네. 네. 우리 작가님도 보셨나요? 원래 이렇게 메일 검색해보고 사실 네. SNS를 잘 못하는데 작곡가님이 보여주시는군요. 너무 안 좋으면 안 보여주시다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그게 안 볼 수는 있지만 한 번만 볼 수는 없더라고요. 없죠. 그래서 정말 네. 다 찾아본 것 다 같습니다. 찾아보게 되죠. 네. 아마 정말 배우님들도 마찬가지이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조영균 배우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우리 차지연 배우님께서도 정말 울림이 있는 원고였다. 근데 그 원고가 뮤지컬로 만들어졌을 때 또 음악이 얼마나 우리를 울리는 음악들이 나왔는가도 이야기를 저희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김효은 작곡가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인터뷰에서 이 화성을 원고지 쌓듯이 켜켜이 쌓아 특유의 묘한 톤을 만들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요? 말 그대로 음을 이렇게 원고지처럼 쌓았다는 말인데요. 제가 이 대본을 받고 작가님이랑 얘기하면서 느꼈던 이 호프라는 작품은 오래되고 빛은 바랬는데 먼지는 쌓였지만 예쁜 동화책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 느낌을 어떻게든 표현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처음 이제 곡을 쓰면서 어렵게 쓰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어렵게 쓰지 않는, 왜냐하면 곡 쓰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쉽게 쓰게 되면은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느끼지 않을까? 아니면은 내가 이것밖에 못 쓴다고, 내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면 어쩌지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많은 작곡가님들도 그런 부분을 고민하실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고민하고 또 얘기 나누면서 내린 결론은 대중 장르고 나도 좋지만 관객들도 좀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가장 좀 크게 들었어요. 그래서 멜로디나 장르적으로는 조금 더 대중적으로 다가서되 대신에 그 처음 가졌던 그 동화책, 빛바랜 동화책 같은 느낌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편곡적인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멜로디 뒤에 있는 반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배우님들이 부르시는 굵직한 선율 뒤에 앙상블 책갈피님들의 이런 책갈피가 노래를 불러요? 책갈피 멋지게 장명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K와 책갈피 분들의 이렇게 그게 원고지 한 5장쯤 쌓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스트링 퀄텟 현악기에서도 원고지가 한 또 10장쯤 쌓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저 장르적인 특성을 너무 부각시키고 싶지 않아서 드럼을 과감히 빼고 멜로디 악기들로만 채웠거든요. 그래서 다 음들인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들어보시면 자세히 들어보시면 음이 굉장히 많아서 너무 조밀하게 붙어 있다 보니까 이걸 뭔가 설명은 안 되고 특유의 톤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톤을 표현해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뭔가 쌓이는 원고지를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한 명의 관객으로서는 뮤지컬을 볼 때 뭐 이게 어렵게 만든 음악인지 쉽게 만든 음악인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다 좋아 보이는데 사실 이 말씀을 듣고 공연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이 음들이 왜 이런 음이 나는 거냐면 원고지에 하나 한 장 그리고 책갈피들의 노래 이런 것들이 음악으로 구현이 된 거구나 라고 상상하시면서 들으시면 더 음악이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묘한 켜켜이 쌓인 듯한 톤이 이 뮤지컬 호프의 상징적인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작곡가님이 만드신 곡들 중에 이 뮤지컬에서 좀 특별하게 느껴지는 곡 추천이 있다면? 이게 진짜 제일 어렵죠. 이거 다 제 자식 다 거잖아요. 네. 진짜 이 중에 고르기가 제 곡들이 들으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질문이 왠지 나올 것 같아서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그냥 크게 두 넘버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 홀로코스트 장면을 수용소에 갇힌 그 사람들과 호프 모녀를 표현했던 그 장면, 노동의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영어가 있어요. 네. 작곡가에게는 작가도 마찬가지고 간접 경험과 직접 경험이 두 개 다 중요하다는 게 느껴졌던 장면이었는데, 어렸을 때 제가 딱 호프 나이 때, 네. 어린 호프 나이 때 가족이 저희가 배낭을 메고 늘 여행을 다녔어요. 네. 아빠랑 엄마랑 동생이랑. 근데 그때 이제 미네니였던 것 같은데 유대인 수용소를 그 호프의 나이에 제가 가게 됐어요. 정말 이제 작가님 써주신 가사처럼 노동이 우리를 자유케 하라는 게 입구에도 붙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어떤 그냥 텅 빈 그냥 위에 샤워기만 이렇게 있는 곳이 알고 보니까 가스실이고, 그러니까 그거 실제로 보신 거군요. 네. 그리고 근데 어린 마음에 뭐 얼마나 느꼈을까만은 굉장히 먹먹하고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막 가위 누르고 무서웠어요. 네. 근데 저는 그냥 남겨진 걸 관람하면서 느꼈던 그 공포가 어린 호프와 그 사람들은 실제로 경험했던, 제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공포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을, 이 곡을 쓰면서 굉장히 그때의 기억이 나고 네. 굉장히 먹먹한 어떤 영화처럼 장면이 스쳐 지나가면서 그게 이 곡에 담겼고, 그래서 곡을 빨리 쓸 수 있었어요. 실제 경험도 있으셨고. 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쓰기는 했는데 그래서 그 곡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기억이 남고, 또 다른 거는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짧게 K와 책갈피님들이 그 어떤 호프의 과거의 페이지를 넘겨주는 회상 1, 2, 3이라는 그런 굵직굵직한 장면들 사이에 그런 넘버들이 있어요. 짧게는 8마디고 뭐 길게는 그렇게 길지 않은데 뭐 아카펠라로도 나오고요. 네, 그 곡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호프라는 작품의 특유한 톤을 잘 좀 반영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회상 1, 2, 3의 그런 것들이, 요소들이 합쳐져서 그 길 위의 나그네라는 넘버가 있어요. 길 위의 나그네. 네. 정말 많이 감동을 받고 있는 곡인데 K가 부르는 넘버가 있어요. 호프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서 그 넘버가 회상 1, 2, 3의 곡들, 세 곡이 합쳐져서 그 곡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길 위의 나그네라는 곡을 들으면서 이거 들어봤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 앞에 멜로디나 반주들이 기억에 나셔서 그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조각들의 모음이 길 위의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작곡가님이 추천해주신 곡 노동이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회상 1, 2, 3에도 조각조각이 나오는, 그 합해져서 결국 나오는 게 길 위의 나그네라는 노래인 거죠. 이 두 넘버를 기대해 주시고요. 또 곡을 직접 부르는 우리 배우님들의 추천곡도 들어보고 싶은데 조혁균 배우님이 애착이 가는 곡은 어떤 건가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 길 위의 나그네라는 곡이 이게 창작산실 할 때는 없었던 곡인데 이제 작품 전체 드라마가 나오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작곡가님께서 써주신 곡인데, 이게 노래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호프의 모든 노래들이 그렇게 뭔가 기교가 많고 화려하고 이런 곡들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서정적이기도 하고 되게 어떻게 보면 작곡가님께서 뭐 이제 최대한 뭔가 쉽게 다가가자 했는데 사실 노래가 제일 어려워요. 그런 노래가 더 어려워요. 네, 왜냐면은 아까 회상 1, 2, 3 말씀하셨듯이 반주가 거의 없어요. 반주가 없고 거의 정말 저희 책갈피 무리들의 어떤 목소리로만 이제 노래가 그 회상 1, 2, 3이 이제 나중에 공연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노래가 30초가 넘지 않아요, 보통. 근데 그 30초 동안이 저는 연습하면서 제일 힘들었어요.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더 어려웠어요. 이게 누가 또 첫음을 잘못 쳤으면 이게 끝나니까 이게 네. 무조건 화성 싸움에다가 정말 그 화성이 잘 맞았을 때에 그 예, 소리가 묘한 톤이 나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 회상을 저희가 잘 골라야지 그 다음 드라마로 토스가 돼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다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너무 힘들지만 특히 길 위의 나그네는 노래도 노래인데 그 노래에서 나오는 드라마가 있어요. 네. 예, 그 과거 호프가 이제 집을 뛰쳐나가면서 현재 호프가 되기까지 거의 한 2분 정도 안 되는 시간을 뒤에 정말 뭔가 그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거 있잖아요. 네.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아. 지나가는 그 장면이 제가 노래를 부르면서도 저는 어쨌든 책갈피잖아요. 네. 네. 아, 원고잖아요. 원고죠. 저는 원고. 예, 책갈피가 원고니까. 친구인 원고. 예, 네. 제가 책갈피 대장이니까요. 저는 원고 입장에서 정말 그 노래를 어쨌든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이제 호프의 과거에 대해서 이제 가사와 이제 대사로 노래를 전달해주는 입장이어서 굉장히 이성적으로 불러야 됨에도 불구하고 네.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이제 노래를 부르다 보면 그냥 너무 슬퍼요. 그렇구나. 네네네. 네. 노래하다가 막 울컥하는 걸 참으셔야 되는데 예, 이게 화성을 떨어뜨리면 안 되잖아요. 네. 그쵸, 또 이제 뭔가 플랫되거나 그럼 안 되잖아요. 샵되면 안 되니까. 정말. 근데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 호프와 늘 함께 있었던 원고지만 결국은 드라마 안에서는 늘 지켜보고 바라만 봐야 하는 입장이 이 3인칭으로서 바라봐야 되는 입장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호프의 삶을 바라보면서 불러주는 노래. 원고가 네네. 책갈피들과 불러주는 노래. 네네. 길 위의 나그네를 말씀해 주셨고, 차지연 배우님은 어떤 곡을? 마찬가지로 길 위의 나그네. 이거 꼭 미는 곡인 네. 것 같습니다. 꼭 들어보셔야 될 것 같은. 네. 어떤 면에서 그러셨어요? 너무 좋은 말씀 다 이미 해주셨어요. 네. 호프의 3, 40년 정도의 그 시간의 흐름의 여정을 사실 아픔의 시간들이었거든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그 아픔의 시간을 3, 4분 안에, 그러니까 1분에 한 10년씩 담겨져 있는데, 오히려 저는 작곡가님의 곡과 이 작가님의 글이 너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아프다는 얘기를 내가 어떻게 해서 왜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것 때문에 아파라고 말하지 않고 나 아파라고 그냥 본질적인 걸 그냥 막 때리시거든요. 그 단순함과 순수함과 진실됨에서 오는 그 묵직함이 사실 배우들이 뭔가를 더 하지 않아도 될 만큼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곡이 그런 울림을 주는 가장 명확한 곡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사실 저희도 사람인지라 어느 날은 목도 좀 안 좋을 때도 있고 저도 모르게 그냥 무너져서 갑자기 좀 집중이 덜 되는 날이 있는가 싶더라도 이 곡만 나면 갑자기 확 이렇게 풍덩 그 호프의 큰 강풍에 풍덩 빠지게 되는 곡이거든요. 아마 들어보시면 또 그리고 그 드라마를 보시면 왜 이렇게들 침이 마르지 않도록 마르도록 뭐지? 침이 정말. 책을 더 읽겠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 아마 그걸 보시면 네. 아실 거라고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길 위의 나그네라는 곡이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가장 중요한 부탁을 중요하지만 굉장히 신뢰가 되는 부탁을 제가 이제 할 차례인데 우리 배우분들이 곡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다 들으셨지만 상상이 잘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 소절씩 네 정말 짧게 정말 네 저희가 부탁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정말 짧게 도서관에서 노래. 도서관에서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거든요. 저도 너무 궁금한데 좋아하시는 노래 혹은 정말 공감 가셨던 다른 곡이어도 좋습니다. 두 분께 정말 짧게 저희가 부탁을 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원고지의 노래를 네. 네. 일단 아까 앞서 다 얘기해 주셨듯이 그 길 위의 나그네라는 곡 네. 시작하는 부분만 네, 시작만 정말 짧게 예. 책갈피가 없어. 우리 책갈피가 책갈피 분들이 네. 진짜 중요하신 분들인데.
특강비들이 없이 부르시려니까 너무 힘드시겠죠. 이렇게 딱 하면 바로 나와줬습니다. 그러면 짧게 그냥 네네. 집을 나선 나그네 그에게 세상은 언제나 밤 언제나 겨울 무겁게 내린 눈속 오랜 나를 혼자 서 있었네 내내 혼자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려요. 너무 저는 뮤지컬 배우분들의 노래를 하시면은 그 뮤지컬 마이크가 되게 좋아서 그런 건가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런 게 아니었네요. 진짜 너무 정말 이 올라가시던 분들도 갑자기 여기를 확 보시는 게 느껴졌어요. 너무 정말 멋있었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차지연 배우님께 공감 가는 곡 한 소절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네, 저는 제가 부르는 넘버 중에 맨 마지막 곡이에요. 호프라고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곡이에요.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그 앞부분을 어차피 앞부분은 반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반주의 곡이어서 그 앞부분 조금만 불러드릴게요. 그게 나야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저 혼자 늙고 어느새 낡아버린 원고만 나는 여자 그래 나야 아무도 손 내민 적 없어 차가운 눈 속 혼자 남아 모두가 잊고 모든 걸 잃어버린 원고만 나는 여자까지입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노래를 너무 못해서 경보등이 울리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레이스. 눈치 없는 경보등이 울렸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정말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끝난 건가요? 저거는 지금 알림인가요? 알람인가? 아마 조만간 끝났어요. 조만간 처치를 하시지 않을까 싶고 너무 감동이었죠 여러분. 네 정말 이렇게 가까이에서 반주 없이 두 분의 노래를 제가 청해 보았습니다. 지금 노래를 부르시자마자 제가 여쭤봐야 되는 상황인데 차지연 배우님께 이 마지막에 호프의 노래를 들려주셨지만 호프에게는 원고가 대체 뭘까요? 원고만 남은 여자라는 가사가 있었는데 뭘까요? 왜 그렇게 30년을 저도 계속 찾고 있어요. 네 뭘까요? 뭐예요? 작가님 그것이 무엇입니까? 원고가 뭘까요 대체? 뭘까요? 뻔한 대답밖에 할 수가 없어서 이게 참 보시면 다 느끼실 텐데 이걸 보시면 말로 하기가 네. 좀 아쉬워요. 섭섭한 부분이 있어서 말로 다 하기가. 아니에요. 사실 지금 여태까지 말씀해주신 걸로도 호프가 이 원고를 왜 지켰는지를 알 것도 같지만 그리고 그 내용은 정말 작품을 봐야 알 수 있는 거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작곡가님께 이 호프 뮤지컬을 통해서 관객들은 어떤 메시지를 받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지. 모두에게 집착하는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해요. 있죠. 네. 그 호프 대사 중에 저도 그 장면 볼 때마다 우는데 이것 좀 붙들고 나 좀 살자라는 그런 대사가 있어요. 이거라도 붙들고 나 좀 살자. 근데 저 역시도 있었고 네. 모두에게도 그런 있죠. 포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 없이도 나라는 존재 또 여러분 모두가 살아낼 힘이 있고 가치가 있고 그게 있어야만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네. 나라는 사람 모두가 정말
정말 귀한 존재고 가치 있고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발견하시는 너무너무 괜찮은 한 사람 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것들을 발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호프에게 원고와 같은 무엇이 내게 뭘까를 생각해 보기도 하지만 그게 없어도 내가 되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작품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또 작가님께도 여쭤보고 싶어요. 이 호프는 어떤 작품이었으면 좋겠다, 관객들에게. 미로라는 말은 너무 거창한 것 같고 이렇게 변화를 누구나 변화하잖아요. 네. 변화의 시점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응원해주는 작품, 늦지 않았다고 응원해줄 수 있는 작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응원이 되는 작품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창작진 그리고 배우분들께 제가 여태까지 드린 질문 말고도 궁금한 점을 묻는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저희가 미리 그 중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질문 몇 가지를 골라보았습니다. 제가 댓글을 대신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조영균 배우님께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공연 연습부터 쇼케이스, 아르코 공연까지 있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또 K가 무대에서 자꾸 옷을 입는데요. 왜 이러는 건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부터. 에피소드는 특별하게 뭐가 뭐 책갈피들과의 노래 연습, 추억 이런 게. 책갈피들과의 노래 연습은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죠. 아니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저 스스로도 호프를 통해서 진짜 음악적으로 많이 성장을 한 것 같아요. 에피소드라기보다는 타 작품도 마찬가지지만은 특히 이번에 유독 호프 배우들끼리 어떤 팀워크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네. 뭐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 컵차기라고 컵차기요? 네, 종이 컵차기가 네, 있는데요. 네. 한 명이 출근하면은 컵을 네. 막 차고 있어요. 네. 그러다 어느 순간 보면 전 배우가 다 차고 있어요. 컵을 차요? 예, 그 종이 컵차기. 제기처럼? 예, 제기처럼. 네네. 서로 이렇게. 네네. 정말 환상의 팀워크 있어야 그럴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매번 네. 저희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50개만 차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자. 연달아가면서요, 이렇게? 네네네네. 근데 생각보다 힘든데, 오. 예, 그거 다 못 참으면 연습 시작 안 하고 막. 예. 그럼 매일 거의 성공을 하셨다는 거네요? 아니, 매번 성공. 네. 연출님이 짜증내시면서 예, 빨리 연습 시작하자. 에피소드는 특별한 건 이게 에피소드네요. 없었고요. 네. 사실 에피소드는 저는 진짜 하루하루가 그냥 늘 재밌었습니다. 연습이. 네. 하루하루가 에피소드였고, 예, 그냥 다 각자 저희 책가피들도 네. 다 개성이 다 너무 뚜렷해가지고, 네네. 아니에요. 정말 이게 이 책갈피들과 만든 아름다운 화음의 이제 비결이 이제 종이컵 차기로 만든 환상의 팀워크. 네, 네. 말씀해주셨고. 그리고 K는 왜 자꾸 무대에서 옷을 입나요? 어쨌든 책이잖아요. 네. 이게 또 어떤 시간의 흐름, 또 세월의 흔적들을 많이 표현을 한 건데, 네. 처음 입고 나왔던 옷은 정말 깨끗한 옷이에요. 어쩌면 새 책처럼. 네네. 그게 어떻게 보면 정말 한 번도 읽히지 않은 본연의 어떤 K의 네네. 본질이라면은 계속 입어가는 과정은 어쨌든 그런 깨끗하고 한 번도 읽혀지지 않은 책이 계속 이제 호프가 관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책의 표지 같은 경우에는 좀 해지고 그쵸. 되게 뭔가 부풀어지고 너덜너덜해지잖아요. 좀 그런 부분들 시간의 흐름이나 세월의 흔적들을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하는 장면이에요. 네네. 그럼 그 입는 옷들도 계속 원고지인 거예요? 늘 원고지죠. 원고지를 계속. 네네네. 어떤 의상이신지 꼭 여러분 보러 특수 효과도 네. 나오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꼭 보러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차지현 배우님께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호프에게는 원고처럼 차지현 배우에게는 결코 놓지 못하는 그것이 무엇인가요? 아들이요. 집착한다는 것이 네. 그만큼 책임감 있게 이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참아내며 이겨내며 견뎌내며
정말 빠르게 나온 답변이었어요. 네. 아들이 가족 저희 아들. 네. 아들. 뭐 이건 너무 정말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답변이 아닐까 싶습니다. 강남 작가님께 뮤지컬 호프는 이 캐릭터에서 굉장히 연극적인 설정이 두드러진 작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이 극 속에서 과거의 호프 그리고 노인 호프로 설정을 하신 의도는 무엇인가요? 이제 현재 재판장을 배경으로 호프의 연대기처럼 과거의 장면들이 이렇게 재현이 돼요. 근데 사실 이 과거에 어떤 일을 겪었는가를 재현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현재의 호프가 과거를 끊임없이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과거의 장면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 호프로 대변되는 후회스러운 과거와 현재 흘러가고 있는 재판장 사이에 끼어있는 현재 호프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현재 호프가 지켜볼 과거가 필요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본인이 재현을 할 수는 없었고 저희의 목표는 과거의 사건을 재현한다기보다 그걸 지켜보는 호프의 방점이 있어서 나의 과거를 회상하는. 네. 그래서 과거 호프가 따로 있어야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과거의 호프를 내가 내 과거를 이렇게 떠올리는 거군요. 떠올리면서 정말 생생히 보듯이 네. 회상을 하는 그런 거였네요. 이 김효원 작곡가님께 뮤지컬 호프는 정말 텍스트와 멜로디가 찰떡이라는 생각이 드는 작품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넘버는 도대체 어떤 순서로 작업이 되는지 궁금한데 보통 이 음악이 나올 때 가사가 먼저 나오고 멜로디가 만들어지는지 멜로디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맞는 가사를 쓰게 되는 건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질문이 너무 힐링되는 질문. 진짜요? 찰떡이라고 해주시니까. 찰떡이라고는 후기가 있었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네. 그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작가님이 주신 가사로 곡을 쓰는데, 어떤 장면이 곡도 그렇고 장면도 그렇고 막힐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어쨌든 이걸 하는 동안 이거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가사를 받아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작가님이 어떤 장면을 설명을 미리 해주셔요. 그리고 내용을 알려주셔요. 네. 저희가 충분히 얘기를 하고, 작가님 저 랩으로 써도 될까요? 라든지 작가님 약간 이런 뉘앙스가 될 것 같아요. 라고 제가 뭔가 느낌을 들으면 약간 작가님이 당황하시면서도 굉장히 서로 호흡을 맞추셨겠네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멜로디가 먼저 나올 때도 있기도 하고 편곡적인 게 먼저 나올 때도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작가님 주신 가사를 가지고 가사랑 벌써 브로치를 해서 네, 그렇게 제작 비화를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또 저희가 이번 토크 콘서트의 부제가 여러분의 호프는 무엇인가요? 인데요. 저희가 여기 자리 함께 해주신 분들께서 부제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 주셔서 저희가 아까 대기실에서 다 읽어보고 눈에 띄는 답변을 직접 우리 배우분들과 창작진 분들이 직접 고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넬을 저희가 이 판넬에 쪽지를 보내주셨는데 아까 미리 다 읽어보고 댓글을 골랐다고 합니다. 이 배우분들이 골라주신 답변 작성해주신 분들께는 여기 계신 네 분의 친필 사인이 담긴 프란츠 카프카의 도서 소송 그리고 변신을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뭐 두 분께서 최근에 리더로 또 활동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리딩북. 네네네. 어떤 작업을 리더라고 해가지고 리더라고 아니고요. 주장을 했습니다. 리더. 이 리딩 책을 읽어주는 사람이 리더라고 하는데, 밀리의 서재에서 리더로 참여하셨다고 들었어요. 네네, 정말 운이 좋게 리더로서 리더, 네. 프란츠 카프카의 소설 네. 소송이랑 변신 네, 이야기했습니다. 네. 아니, 목소리가 두 분이 다 너무 정말 어마어마하신데 책을 읽어주셨다고 하니까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정말, 아니, 진짜 기대가 됩니다. 아니, 여기 오신 분들이 지금 구독권을 선물로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또 도서를 못 받으신 분들도, 오늘 네 분이 이렇게 도서를 선물로 받아가시니까 못 받으신 분들도 이 밀리의 서재 가시면 두 분이 읽은 이 카프카의 작품을 읽으실 수 있다.
있다는 정보를 드리면서 저희가 지금 장작진 배우분들이 고른 답변을 골라보겠습니다. 차지연 배우님이 고른 답변을 제가 볼게요. 아, 이거요. 네. 당신의 호프는 무엇인가요? 3316님이 쓰신 전쟁 없는 세상. 네, 이었습니다. 네, 이거 왜 고르셨어요? 전쟁 없는 세상. 네. 다 똑같은 마음 아니실까요? 당연한 거긴 한데 이 네. 많은 이 댓글 중에서 이게 다 꽂히셨나요? 전쟁이라면 쉽게 그냥 야 이기자 싸우자 이런 전쟁도 있지만 사실 지금 지구가 엄청 아프잖아요. 저 너무 걱정이거든요. 정말 너무 걱정되고 하루하루 마스크 쓰는 게 너무나 일상이 되어버린 요즘에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맞아요. 이게 지금 지구도 전쟁 중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 환경도 무엇인가 계속 끊임없이 전쟁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들은 그냥 소소하게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자꾸 세상과 지구는 이렇게 되고 있는 싸우고 걸까? 오염되고 가슴이 아프지만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사실은 그냥 자기 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그냥 하루하루 견뎌내는 게 사실 다 우리들의 솔직한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그러고 사니까요. 네. 그래서 이거 좀 없어지면 참 좋겠다. 이게 막 서로 미워하고 막 뭐라고 해야 되지? 야, 내가 더 이길 거야. 이런 거 말고 그냥 우리 모두 행복합시다. 네. 우리 모두 감사한 마음으로 뭐 이런 거 좀 하고 싶은데 그 마음을 담아서 예, 그 마음입니다. 전쟁 없는 세상을 호프로 꼽아주신 3316님 당첨이 되셨고요. 네, 다음 우리 강남 작가님이 고른 호프 자기 자신을 마주하는 것을 골라주신 5593님이 당첨이 되셨습니다. 네, 왜 이거를 고르셨나요? 자기 자신을 마주하는 것. 되게 어려운 일인데 그거를 희망하는데 저도 응원하고 싶어서 네. 뽑았습니다. 우리 5593님 자기 자신을 마주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면서 선발이 되셨습니다. 우리 김효은 작곡가님이 뽑은 호프는 좋은 사람들과 오래오래 함께하는 것. 5384님의 호프를 골라주셨습니다. 왜 이거를 고르셨어요? 저희 소중한 배우님들은 컵차기를 하면서 네. 독특하게 하셨는데 저희 스태프들도 정말 돈독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로에는 리스펙이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원하는 걸 잘 실현을 시켜줄까? 연출님을 필두로 하셔서 모든 회사 관계자분들까지도 전부 서로 응원하고 서로 어떻게 하면 이걸 잘 만들어볼까 그렇게 해서 솔직히 사람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더 작업에 집중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각자가 처한 상황 속에서 좋은 분들과 좀 맞아요. 많이 네. 행복하게 지내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사람들과 오래오래 함께하는 것 골라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조영균 배우님은 엄마, 아빠 네. 라고 써주신 3019님의 이거 왜 고르셨어요? 이게 특히 저희 작품 호프가 그죠 정말 특별한 얘기이긴 하지만 정말 돌이켜보면 저는 이 작품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그냥 공연하면서도 저는 제일 많이 엄마 생각이 많이 났어요.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뭔가 책을 원고에 집착하고 하는 것, 원고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자기를 버릴 줄 아는 뭐 그런 호프가 있다면 저는 그냥 제일 뭔가 어떻게 보면 특별하지만 특별하지 않은 그리고 현 시대를 살아가는 정말 자식을 위해서 아까도 그렇죠. 아들을 말씀해주셨잖아요. 말씀을 네. 했듯이 정말 저는 어머니라는 게 정말 위대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그냥 호프 특히 우리 작품이 엄마 생각이 참 많이 그냥 납니다. 네. 그래가지고 아까 포스트잇을 쭉 보다가 그냥 엄마라는 딱 두 글자만 보고 그냥 바로 선택을 했어요. 참 신기하게 이 두 글자는 왜 이렇게 그냥 뭔가 가슴이 이상할까요? 이 두 글자만 들으면. 호프가 원고를 30년 동안 지켰듯이 모든 엄마들이 자녀를 이렇게 지키잖아요. 평생 지키죠. 정말 듣고 나니까 와닿는 답변이었습니다. 3019님
3위까지 이렇게 저희가 4분을 골랐고요. 당첨되신 분들은 아마 본인이 다 아시겠죠? 어떤 분이신지. 이 4분의 친필사에 담겨있는 프란츠 카프카 도서를 선물로 드릴 텐데 행사 끝난 후에 안내 데스크에서 수령하실 수 있으니까 4분은 꼭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거의 다 나왔는데요. 이제 배우 그리고 출연진 분들께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차지연 배우님께는 호프를 이제 물어봤었죠. 아드님이라고 하셨고 우리 작곡가님께서는 호프가 무엇인가요? 제 소망인 거죠. 네. 저는 제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고 그걸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잘 그러지 못해서 그러겠죠? 네.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 제 호프입니다. 아, 작가님께서는요? 저도 이 작품 하기 전에는 되게 여러 가지의 희망을 많이 걸고 살았는데 이 작품 하면서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의 나한테 희망을 내가 걸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저를 희망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조영균 배우님은? 저는 좋은 사람을 희망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는 네. 거. 네. 이미 좋은 분들이신 것 같으신데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런 것들을 꿈꿔주셨고요. 저희가 오늘 호프 읽히지 않은 책과 읽히지 않은 인생 토크 콘서트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관객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싶은 이야기들 우리 작곡가님부터 순서대로 한마디씩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곡 쓴 사람이라 말하기 부끄러운데 그래도 좋은 메시지를 담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위로받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작가님은요? 이런 자리가 너무 감사하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책에 공연에 나오는 내용처럼 읽어야지만 존재할 수 있거든요. 저희 공연도 만들어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봐주셔야지 완성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꼭 오셔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어느 캐스트를 보셔도 충분히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마지막으로 저희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우리 아까도 계속 언급됐던 책갈피 4분이 계세요. 네,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이에요. 사실 배우이기 이전에 제가 이제까지 만나본 함께하는 배우들 중에 진짜 감히 제일 아름답고 순수하고 따뜻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너무 마음속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어서 그런 분들과 함께하기에 이 작품이 더더욱 따뜻하고 진실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책갈피 분들의 엄청난 그 목소리와 몸짓도 꼭 와서 꼭 확인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배우님은? 저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마음이고요. 한 번쯤은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보러 오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저희 진짜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배우 그리고 좋은 창작진, 좋은 스태프분들과 이렇게 열심히 해서 정말 소중하게 진심으로 만들었으니까요. 많이 보러 와주셔서 저희 또 호프의 또 큰 주제이자 어떤 메시지 각자의 자기 인생이라는 책의 주인공이 나였으면 하는 어떤 소중한 메시지를 한번 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광홀이에요. 네, 여러분 3월 28일 두산 아트센터 연강홀에서 개막합니다. 뮤지컬 호프 공연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고요. 보신 분들은 또 입소문도 팡팡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토크 콘서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